자, 18쪽 펴봅시다. 제목은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이라 되어 있는데, 삼각형의 세 개의 중심이 있어. 3심. 옛날에는 5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두 개가 줄어갖고 세 개만 배웁니다. 개이득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외심과 내심, 저 두 개가 있고, 마지막 하나가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배울 거고, 오늘은 외심, 내심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2학년 2학기 도형 내용이 되게 중요해.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외심, 내심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진절머리 치거든. 아,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이름으로부터 차근차근 찾아가는 과정을 좀 잘 봐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면은 외심부터인데, 얘는 이제 한자어로 줄임말이에요.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외심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외접원이라는 건 뭐냐? 외자가 이제 우리 한자 잘 몰라도 바깥 외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모른다고? 그래서 바깥에서 접촉하는 원인 거지.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바깥쪽에서 얘를 감싸는 원이에요. 그래서 외접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얘를 외접원이라고 부르고, 얘 중심을 찾으라는 거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보라 색깔 포인트가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수학에서 도형 중에 삼각형, 사각형도 중요하지만 원도 되게 중요해. 부채꼴 이런 것도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원이 나오면은 뭘 체크해야 될까? 중심과 반지름을 체크하셔야 돼요. 원은, 그러니까 원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중심하고 반지름밖에 없어. 그죠? 중심하고 반지름.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만 체크를 잘 해주면 도형에 대한 해석이 쉬워져요. 그래서 한번 봐봐. 여기서 반지름을 그을 거야. 그럼 어디다 그어야 될까? 여기다? 여기다가 긋는 게 맞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원에 딱 다 있어요 라고 그림을 그렸으니까 반지름을 그리더라도 여기다 그으면은 좀 약간 문제 있는 친구죠. 여기다가 왜 긋냐고. 반지름을 여기다 긋는 게 더 합당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긋는 게 합당하겠고, 이렇게 긋는 게 맞을 것 같아. 그죠? 약간 흐름을 이렇게 잡고 가는 거야. 그럼 보면은, 재현씨, 혼잣말 혼자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다 근데 길이가 다 같을 거 아니야. 반지름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흰 색깔 삼각형이 노란 색깔로 인해서 이등변 삼각형 3개로 쪼개진 거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배웠잖아. 그렇죠? 그래서 단원의 순서가 이어지는 거지. 근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뭐가 중요하다 했죠? 말고. 수선. 그렇죠. 수선. 이제 수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수선을 이렇게 내려야지. 여기도 이렇게 내리시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야겠지. 지금 우리 거기 있는 내용 하나도 안 읽고 그냥 이름에서 도형의 중요한 요소들을 체크하면서 그냥 쭉 풀어가는 중이야.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해. 우리가 저기 써있는 문장을 달달달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도형이 가지는 특징 이런 것들을 당연히 도형에서 내가 체크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원이니까 중심과 반지름 체크해서 노란 색깔 체크했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수선, 그러니까 빨간 색깔로 이거 체크했죠?
그러면 사실 끝났어요. 분석은 거의 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그나마 이제 추가적으로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요 각이 크기가 같다라는 것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 각도도 나중에 체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까지 하고 나면, 자, 외심이라는 그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외접원의 중심이 맞아요. 근데 거기 써 있는 거 이제 한번 보자. 자, 1번에 외접원과 외심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상태일 때 이 보라색깔 원이 외접한다라고 하고, 얘를 외접원, 그리고 중심이 외심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 5 외심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야,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수선 긋는다 했고, 그 수선으로 인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이등분이 된다고 하죠.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이등분 된다고 할 수 있고,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이등분 된다 할 수 있지. 그러면 요 단어대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누굴 말하는 거야? 이 빨간 색깔 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요 삼각형, 얘를 ABC라고 할게요. ABC 삼각형에 세 변, AB, BC, CA 이렇게 있잖아. 그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걔네는 전부 어디로 모이냐면 보라색으로 모인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외심, 그리고 외접원이니까 외가 바깥 외자를 했잖아. 아웃이죠, 아웃. 그래서 O를 씁니다. 단어 O라고 쓰고, 이 곳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모두 O에서 만난다. 라는 건 관찰할 수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니야. 그죠?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 눈에. 빨간 색깔 세 선은 보라색으로 다 만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심에서, 외심이 5죠? 거기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다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노란색이죠. 요거. 외접원의 중심,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죠. 왜? 반지름이니까. 그죠? 이래서 도형이라는 요 단원,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거, 매 2학기 내용들, 도형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 도형이 가진 이름이나 성질 같은 것들을 그림에 나타내 봤을 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야. 그걸 이제 좀 정리하는 건데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형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도형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단원 이름이 외심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백지에다 정리할 수도 있어야 돼. 외심이야? 그럼 외접원의 중심이야. 그러면은 삼각형이 있을 때 외접원, 바깥에서 접촉하는 원을 그려. 근데 원이 나왔으니까 중심과 반지름을 체크해. 노란 색깔. 그 길이는 다 같아. 그랬더니 이등변 삼각형 3개로 조각이 났네? 이등변 삼각형에서 중요한 게 수선이야. 그죠? 그러면 수선을 내려봤더니 이등변 삼각형의 수선은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하잖아. 그래서 이 빨간 색깔 선들이 말해주는 건 삼각형 ABC에서 세 변에 수직으로 올라오는 이등분선, 수직으로 올라오는 이등분선, 수직으로 올라오는 이등분선은 모두 외심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고, 다시 외심에서 삼각형의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모두 다 반지름으로서 같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선생님은 물론 많이 가르쳤으니까 외워져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까먹어. 물론 좀 여러분들보다는 좀 덜 까먹겠죠. 나도 당연히 까먹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유도 과정을 기억을 하는 거야. 원이 있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외접원이야. 그죠? 근데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연결했어. 다 같아. 이등변 삼각형이 됐어. 그럼 수선 내려. 2등분해. 수선 내려. 2등분해. 수선 내려. 2등분해. 저게 이거예요. 그냥 보이는 도형들마다의 포인트들대로 해보니까 저 도형이 나오잖아. 성질 같은 게 다 유도되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외심에서 만난다.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그대로 달달달 외워서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공부가 오래 지속이 못 돼. 아시겠죠? 옛날에 이제 선생님도 학생들 가르칠 때 제일 초창기에는 우리가 지금 물론 성계노를 쓰고 있지만 여기 내용을 그냥 A4 용지에 다 나눠준 다음에 다 쓰게 했어. 그대로 다 베껴 쓰는 거야. 외우게. 그때 애들이 시험 보면 다 틀려.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외우긴 외웠는데 약간 이해는 못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써먹지를 잘 못하는 거지. 도형에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외심, 내심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고등학생 때도 안 까먹어. 아, 외심, 외접원의 중심? 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여야 돼. 아, 외심 까먹었는데?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마인드는 안 좋아요. 아, 외심이면은 이런 거니까 이러지 않을까라고 찾아가라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개념 확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과정 따라가면서 이제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시고, 필수 문제 1번 보시면 이제 실전에서는 원이 안 나와. 거기 보시면 1번에 점 5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라고 해놓고 삼각형 ABC만 줬죠. 여기 외심이 있대. 요것만 줬어. 그때 x의 값을 구하시오 해놓고서 지금 이렇게 수선 내려놨고 요 길이가 7, 여기 x 구하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8 이렇게 수선 내려놨네요. 근데 애초에 요 지점의 이름이 외심이라며. 그 외접원의 중심 아니야. 그럼 외접원을 그려. 여기 꼭지점 3개를 지나가는 원을 그려. 뭐 이쁘게 못 그려도 괜찮아요. 컴퍼스 대고 안 그려도 돼. 대략 그려. 그러고 나면 아, 여기 외심이구나. 원이 나왔네? 반지름 그어야지. 이 길이는 모두 다 같지. 이등변 삼각형이네? 수선 내려야지. 그럼 수선으로 인해서 밑변이 수직 2등분이 되는데 얘 7이니까 아, 그래서 얘 7이지. 이러면 돼요. 이러면 나중에 고3 때도 안 까먹어. 아시겠죠?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셔야 돼. 그 다음에 옆에 2번은 각도에 대한 문제인데 삼각형 또 그려놓고서 외심 5라고 줬고 그 다음에 얘는 꼭지점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얘가 외심이라며. 그럼 이 꼭지점들 다 지나가게 원을 하나 그려봐. 이렇게 그려놓고 아, 그럼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같겠다. 반지름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그잖아? 외울 게 아니라. 그러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거기 보면은 여기가 35도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가 35도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두 개 더해서 70이니까 얘가 110이 돼버리는 거야. 당연한 거라고. 그죠? 이렇게 이제 문제 풀이를 해주면 좋겠다.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래. 그래놓고 거기 1번에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일단 예각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볼 수 있고, 직각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볼 수 있고, 둔각삼각형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을 때 외심의 위치를 찾으라 했어. 그러니까 외접원의 중심의 위치를 찾으래. 외접원을 그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놓고 중심을 잡아. 그랬더니 얘가 어디에 있냐? 삼각형의 내부에 있더라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거기 써 있는 걸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그려보면 당연해. 근데 얘가 좀 중요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는 원을 그릴 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그려지면서 중심이 딱 여기에 있어요. 얘는 좀 경험을 해서 알아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의 여기를 우리가 빗변이라고 하죠. 비탈진 변이죠. 그 빗변의 중간이 외심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왜 중점인가요? 하면은 왜 중심이라며? 그럼 테두리까지 떨어진 거리는 반지름이잖아. 같을 거 아니야. 당연히 중간점이겠죠. 중점. 빗변의 중점이 외심의 위치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둔각삼각형이면 요렇게 진하게 하고 요렇게 진하게 하면 이게 그림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정상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맞아요. 그래서 얘가 외심의 위치가 되고 삼각형의 외부에 있구나 라는 걸 관찰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림을 아무리 어정쩡하게 그리더라도 대략적으로 위치는 좀 파악이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좀 원 그리는 게 조금 잘 안 된다, 많이 그려봐. 나도 뭐 솔직히 완벽한 정원이 그려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외심을 찾았으면 중요한 건 원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길이 같다. 그래서 이게 기본 모델이었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가 같은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는 이등변 삼각형 3개로 조각이 났는데 직각삼각형에서는 이등변 삼각형 2개로 조각이 납니다. 2개. 그죠? 그래서 특히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길이도 같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외울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면 당연하죠.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을 그어보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래서 주어진 흰색 삼각형 안에다가 이등변 삼각형이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야. 이렇게 바깥쪽에 보이게끔 이등변 삼각형이 위치를 한다. 그냥 그 정도? 둔각 삼각형은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게 딱히 예쁜 상황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무슨 각 삼각형이냐에 따라서 예각, 직각, 둔각에 대해서 3가지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직각삼각형이어서 바로 밑에 필수 문제 2번 보시면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M이 빗변의 중점이다 라고 줬어. 이 문제에는 외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빗변의 중점으로 M을 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빗변의 중점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외심 라고 바로 해석을 해야 돼. 빗변의 중점이 다른 말로 외심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외접원을 그어주면 여기를 지름으로 쓰는 원이니까 이쪽에 반원이 달라붙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미지가 조금 정확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요 길이도 같다까지 파악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가 10cm라 나와 있으니까 5, 5, 얘도 5가 되겠지? 답이 5cm. 그 다음에 2번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빗변의 중점 M, BCA. 그래서 빗변의 중점이니까 외심. 그러면 원을 여기다 반원을 하나 싹 그려주고 이쪽에 이렇게 접하게 그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길이 다 같다. 체크하시고. 그럼 40도래. 그럼 여기도 40도일 거고. 그 다음에 요 각은 요 삼각형의 외곽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했죠? 이웃하지 않은 두 각의 합이니까 80이 되겠지.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3번째 내용으로 외심의 응용.
해놓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각도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일단 가장 많이 예를 드는 도형은 예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외심 체크를 해놨을 때 외접원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겠죠? 접하게. 그래서 반지름을 상상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 거긴 지금 원이 안 그려져 있잖아. 요 길이 다 같다고 했으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각도를 정의하면, 자, 여기가 x일 때 여기도 x겠죠?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가 y면 여기도 y겠지. 여기가 z면 여기가 z겠죠. x, y, z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같고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은 애초에 요 삼각형 ABC에서 세 내각의 합은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 180도를 구성하는 애가 뭐냐면 x 2개, y 2개, z 2개더라고. 그럼 2개의 x와 y와 z의 합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얻게 되는 사실이 x랑 y랑 z를 더하면 90도다라는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등변 삼각형에서 한 각씩을 선택하는 거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렇게 선택했을 때 이 빨간 색깔 색칠한 세 개를 다 더한 건 항상 90도가 된다.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고,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죠? 이등변 삼각형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삼각형 그려놓고 외접원이 이때죠. 중심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보조선이 조금 특이한데 일단은 반지름 체크하고 반지름 체크하고 반지름 체크했어. 근데 여기 노란 선을 조금 연장해서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뺐어. 이거는 이 노란 선의 연장선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까처럼 각도를 제시하면 자 x, x, y, y, z, z 얘네들 세 개의 길이가 같으니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때 여기의 각의 크기가 뭐냐 하면은 x랑 x를 더한 거야. 그죠? 요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이와 이웃하지 않은 두 각의 합 2x가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각의 크기는 뭐냐 하면은 요 삼각형의 외곽이고 이웃하지 않은 두 각의 합과 같죠? 그럼 2z겠네. 그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사실이 보이냐? 여기 각도가 2x, 2z야. 근데 여기 각도는 x, z야. 그래서 요 각이 x 플러스 z인데 요 각이 2배의 x 플러스 z니까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면 여기는 2a가 된다는 거죠. 요 각이 2배 하면 요 각이 된다. 즉 중심을 향한 각이 요 꼭지점에서의 각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원리로 이제 뭐도 되냐면 자, 여기 x, x, y, y, z, z에서 요각의 크기에 대해서 요각을 물어봐도 똑같이 2배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가리키는 각에서 여기 중심을 가리키는 각으로는 항상 2배가 된다. 얘가 a면 얘는 2a가 되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가 2배인 거야. 이렇게. 얘를 b라고 하면 얘가 2b겠지. 방금 확인한 거에 의하면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여기는 2c가 되겠네?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삼각형의 꼭지점의 각은 A, B, C로 돼 있죠?
다 더하면 180도. 그 다음 요 가운데에 있는 각들은 뭐냐면 EA, EB, EC네? 다 더하면 360도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60도죠. 여기서 2배, 여기서 2배, 여기서 2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 삼각형의 지금 외심과 내심을 배우고 있지. 내심에 가면 이게 좀 달라. 비슷한 개념을 내심에서는 공식의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 그래서 외심, 내심 두 개를 같이 배우고 나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외심에서 먼저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 잘 따라와 주시고, 그래서 필수 문제 3번 보시면, 필수 문제 3번이 이제 요 상황에서 요거 X라고 물어봤고, 여기 20도랑 여기 30도라고 줬죠? 그러니까 하나씩 더하면 90도가 돼야 돼. 20, 30이니까 더해서 50, X가 40도겠죠. 그 다음 2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 얘기지. 여기가 52도일 때 여기가 몇 도니? 라고 했어. 2배. 104. 그쵸? 2번은 104. 그러니까 계산할 게 많이 없어. 개념에 대한 이해만, 도형의 성질만 이해 잘 하면은 그냥 풀리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쪽으로 넘어갑시다. 22쪽의 네 번째 내용은 원의 접선과 접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을 하나 그려놓고 접선을 하나 긋는 거야. 접선은 접촉하는 선이겠죠? 얘한테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촉하게 선을 하나 그어. 그럼 여기가 접하는 포인트가 생기죠? 여기 이름이 접점이겠지? 그때 어쨌든 얘도 원이 나왔잖아. 그럼 원에서 중요한 건 뭐였죠? 속지 말라고. 반지름과 중심. 중심과 반지름이죠. 그래서 중심을 체크하시고 반지름 체크하라 했잖아. 중심을 체크를 했어. 근데 이 상황에서 반지름을 여기다 긋는다.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게요. 미친 거야? 여기다 저 반지름을 왜 긋냐고. 여기다 그어야 되지 않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저는 불편한데요? 뭐가 불편한데? 여기다 긋고 싶은데 여기다 그으면 뭘 얻어? 그렇잖아. 여기 지금 접점 얘기하는데 이쪽으로 뭔가 관계를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싹 긋게 되면 이게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운전 다 해봤죠? 운전 안 해보셨어요? 자동차 타서 운전할 때 이게 지금 바닥이죠? 노란 색깔이 바닥이라 생각해봐. 얘가 타이어야. 타이어가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인 거지. 그때 그 타이어가 닿아 있는 이 접점과 타이어의 중심은 무조건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반듯하게 딱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수직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 요게 이제 원에서의 접선과 접점 그리고 중심 반지름 간의 관계예요. 그죠? 원이 떠 있어? 아이, 이 정도면 다 있지.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5번째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내심입니다. 그럼 당연히 눈치가 있지, 우리가. 내심의 내자는 안 내자예요. 인. 그죠? 안. 내부에 있는 원의 중심이겠죠, 약간? 그래서 이름이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삼각형 하나 딱 그려. 그때 얘한테 내부에서 접하는 원을 그리는 거야. 그럼 내부에서 접하는 원은 이런 식으로 있겠죠. 기가 막힌다. 거의 미술 선생님 아닙니까? 내부에서 접하는 원을 이렇게 싹 그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타이어가 아까 얘기한 저 상황으로 생각해봐.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그리고 얘도 어쨌든 원이 나왔으니까 중심 체크하시고 반지름 체크를 했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내려야 되는 거야. 여기 접점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접하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반지름을 내려야 되고, 여기도 접하지? 당연히 여기다가 반지름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접하는 도로로, 바닥으로 수직을 내릴 수 있죠. 수선을 내릴 수 있다. 수선을 내릴 수 있다. 수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그랬을 때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세 변의 길이가 다 반지름으로 같잖아.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행동을 또 추가적으로 하냐면, 이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삼각형에서 일단 꼭지점 3개 하고 세 변의 길이, 요게 이제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구성하는 6요소라고 해요. 꼭지점 3개랑 변 3개. 그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요 내심, 안에 있는 요 내심에서, 내심은 보통 I라고 씁니다. 이너, 안쪽에 있는 거야. 인. 그래서 I라고 많이 쓰고, 이렇게 I라고 써놓은 다음에 세 변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렸죠? 그럼 당연히 세 꼭지점까지도 뭔가 연결을 해봐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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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었던 도형이에요.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빨간 색깔. 그 각의 이등분선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이 각을 구성하는 요 선들까지 수선을 내리면 그 길이는 반드시 같고, 그때 이 도형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도형 삼각형의 합동이다 라는 걸 얻었었죠. 왜요? 직각이고 R, 라이트 앵글,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 공유하죠? H, 그 다음에 요 길이 같잖아. S, 르스. 그죠? 합동이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여기 두 개의 각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이쪽으로도 똑같이 X, X, 세모, 세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외심하고 내심 이 두 개의 내용이 조금씩 헷갈려지는 게 뭐냐면, 이거랑 비교를 위해서 외심을 하나 또 그려보면은 바깥에서 접하는 원이고 삼각형이 안에 들어있었잖아. 그때 중심 체크하고 반지름 체크하면 요 길이 같으니까, 아까는 여기랑 여기가 각이 같았지. 이등분 삼각형. 여기랑은 여기가 같죠. 그다음에 여기랑은 여기가 같지.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어, 같은 애들이. 근데 얘는 몰려 있네, 꼭지점 기준으로. 그래서 약간 비슷한데 좀 달라서 헷갈려요. 그래서 그림으로 위치를 막 외우고 이러지 말고 네가 그냥 그려 나가면 돼, 현재 이 도형의 상황. 그래서 삼각형이 있는데 내심 얘기한다. 내접원의 중심 안에서 접하는 원을 긋고, 원이니까 중심과 반지름 긋고.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각삼각형 합동조건, 각의 이등분선 요 얘기를 사용하면서 여기 두 각, 여기 두 각, 여기 두 각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거든. 이게 거기 써 있는 그림이에요. 거기 지금 오른쪽 흰색 배경에 그려져 있는 그림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이 얘거든. 그죠? 지금 뭐 딱히 거기 있는 개념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려봤더니 다 얻은 거야. 요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배운 외심 내심은 이따가 이제 성계노 또 쓸 때, 성계노 쓰면서 물론 이제 내용대로 따라가면서 정리를 하겠지만, 집에서 꼭 추천해 주는 건 백지에다가, 노트 백지에다가 외심, 내심 딱 두 글자만 써놓고 이렇게 상황을 한번 쭉 찾아가 봐봐.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어디에 각이 어떻게 같았고 어떤 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만 확인할 수 있으면 너는 다시는 외심 내심을 안 해봐도 돼요. 진짜로. 근데 진짜 나중에 이제 중2 때, 2학기 때, 중2, 2학기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멀었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아주 너무 좋아요. 지금 사실 선행 속도도 괜찮고. 그래서 그때 가서 외심 내심이라는 단어를 딱 했을 때 애들이 다 거의 한 90% 외심 내심을 혐오합니다. 너무 싫어. 막 복잡하대, 도형 같은 것.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 그래. 용어로 이렇게 찾아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나도 학생 때 여기 진짜 싫어했거든. 나중에 커서 가르쳐 보니까 뭐야, 그냥 이거였네?
라는 걸 커서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학생 때는 맨날 이게 스트레스였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과정으로 복습해 보시고 꼭. 어차피 시간 들여서 공부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선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편하려고 아닌가요? 나중에 편하려고. 그죠? 그냥 만약에 이제 2학년 2학기가 딱 됐을 때 그때 가서 시작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도 되죠.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 다 아는데 약간 뭔가 뒤처진 느낌? 근데 이게 대한민국 교육 현실상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그때 가서 잘하면 좋죠. 근데 이제 그때 가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수학하고 있고 약간 이제 그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이게 선생님도 최근에 유튜브를 딱 키면은 알고리즘에 수학 선생님들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 선생님들 강의하는 걸 이제 들어가서 봐. 너무 재밌어. 너무 잘 가르쳐. 그러면 요즘은 그 도형으로, 그 영상으로 이제 개념 설명을 이렇게 할 때 그림 같은 것들은 선생님은 지금 칠판에다 그려주지만 컴퓨터로 이렇게 그래픽으로 싹싹싹 그린단 말이야. 그리고 완벽하게 길이나 각도 같은 것도 예쁘게 그려지니까 집중해서 보면 이해가 쏙쏙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집중해서 안 보죠. 나는 이제 어제 새벽 2시에 자다 깼는데 답이 안 오는 거야. 유튜브 들어갔다가 이제 우연히 어떤 수학 선생님이 강의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보고서 약간 좀 동기부여 받았어요. 아,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선행은 사실 그런 것 같아. 그때 가서 잘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게 미리 지금 배워봤을 때 이게 그렇게 막 못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거든. 난이도상.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외심, 내심 기본적인 설명을 좀 했고, 밑에 이제 필수 4번 문제 한번 가보자고. 삼각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삼각형 ABC, 아까랑 똑같은 문제 같은데, 요 가운데에 점이 찍혀 있고, 걔가 내심이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가 내심이라 써 있는지, 외심이라 써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보통 내심이면 I라고 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내접원의 중심이잖아. 그럼 너가 안에 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주면 좋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렇게 수선 그어져 있는 게 좀 납득이 되는 거지. 그때 요 길이가 4cm일 때 요 길이가 얼마냐 했는데 x라 돼 있는데 당연히 4겠죠. 반지름으로 똑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2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 x값을 구하는데 이 12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약간 이제 함정이죠. 12는 딱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내심이래. 그럼 왜 내접 원을 하나 싹 그려놓고 중심 딱 보셨을 때 원래는 이제 보조선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 그때 여기가 40도래. 그럼 당연히 여기가 40도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거라. 왜냐면 여기 두 개가 합동이니까. 두 개가 포개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x래. 그 다음에 여기가 120도래요. 그럼 120, 40, 160. x는 20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찾아갈 수 있냐. 그 느낌이고. 자, 그래서 외심의 응용에서 했던 것처럼 내심의 응용도 있거든요. 6번째 내용. 여기도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거에 삼각형이 있고 안에 이제 접하는 원의 중심 얘가 있을 때 그때 원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자 했죠. 내부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리는 게 사실은 먼저 우선시 돼야 돼. 그래야 이 꼭지점까지 이었을 때 여기가 x, x 여기가 y일 때 여기가 y, z일 때 z 이게 조금 당연해진다는 거죠. 요 꼭지점에서 각이 다 이등분이 되는 거다. 왜냐면 얘네들 합동이니까 얘네들도 합동이고 얘네들도 합동이니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자, 여기 한쪽에 있는 요각 하나랑 여기 한쪽에 있는 요각 하나랑 여기 하나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도들에서 꼭지점의 각도의 반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것도 90도가 된다는 거야. 이건 외심에서랑 좀 비슷해요. 근데 외심에선 얘가 x면 여기가 x였다. 여기가 y면 여기가 y였고 여기가 z면 여기가 z였거든. 근데 내심에선 여기에 xx, yy, zz가 몰려있는 상황. 두 번째로 이번에도 이렇게 내심 딱 잡아놓고 아까처럼 이제 각도 표현하면 여기 x, x, y, y, z, z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여기는 요 삼각형에서 외곽이니까 x 더하기 y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삼각형에서의 외곽이니까 y 더하기 z겠죠? 그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얘네들 더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y 더하기 z야. 근데 y, z 자리 바꿔서 쓸게요. z, y 이렇게 쓰면 얘가 아까 90도라는 거 구했었어. 플러스 y가 돼요. 여기가. 지금 색칠을 좀 해보면 여기 각도 아까 외심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요 각에 대해서 요 각을 보는 거야. 외심에선 얘가 2배였어. 근데 내심에서는 여기가 2y일 때 여기가 90도 플러스 y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겠나 생각해 보니까 2y 얘를 반띵해. 그럼 y죠? 거기다 90도를 더한 게 얘인 거야. 그래서 반띵 플러스 90도야. 반띵 플러스 90도를 해주면 요각에 대해서 요각을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근데 외심에서는 2배였잖아. 내심에서는 반띵 플러스 90도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심에서 할 때는 뭐 그냥 이거 2배 하면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다 생각했었는데 내심까지 같이 배우고 나니까 얘에 대해서 반띵 플러스 90도 한 게 요각이 된다. 요런 점이 조금 특이사항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같은 원리로 여기가 2x니까 여기는 2x의 반띵 x 플러스 90도 90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요각에 대해서 요각이 마지막으로 요각에 대해서 요각도 2z니까 반띵 플러스 90도면 90 플러스 z가 돼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 90 플러스 z, 90 플러스 x, 90 플러스 y 이렇게 되잖아? 그럼 90, 90, 90, 270 x, y, z 이렇게 더하게 되는데 x, y, z 더한 게 90도라며 아까 저기서 그럼 360도가 나오네요. 역시나 얘네 세 개 다 모이면 360도죠. 그래서 외심, 내심 두 개에서 이렇게 구별만 좀 잘 해주시고 밑에 필수 5번 내려가 봅시다. 1번처럼 이렇게 꼭지점 기준으로 34도 요거 하나 나와 있고 16도 여기 x 이렇게 돼 있으면 내심에서는 요각 요각이 똑같다. 34 요각 요각 똑같다. 요각 요각 똑같다. 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내용에 의하면 그때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더하면 90도가 된다. 90도 34, 16x 다 더하면 90도가 된다. x가 40도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50일 때 내심에서의 여기 각도를 구하래. 그러면 반띵 플러스 90도. 외심이면 2배인데 내심이면 얘를 반띵하고 90도 더하는 거야. 반띵하면 25죠? 90 더하기 25.
115 이런 식으로 구한다. 외심이었다면 얘가 2배에서 100도였겠지. 외심, 내심 두 개에서 차이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의 7번째, 얘가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7번째 내용인데 삼각형에서 내저번의 응용, 그래서 넓이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넓이 공식과 둘레 공식이거든요. 일단 먼저 내저번을 그려놔야겠지. 이렇게 안에서 접하는 원을 그려놓고 중심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려서 이렇게 꼭지점들과 연결을 하면 얻게 되는 사실이 얘네들이 합동이고 얘네들이 합동이고 얘네들이 합동인 거 얻었었잖아. 그래서 요 길이 하고 요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똑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삼각형의 이제 요 둘레의 길이를 똑같은 종류의 길이들 세 쌍으로 구성할 수 있다. 얘가 3이야, 그럼 얘도 3이고, 얘가 4야, 그럼 얘도 4고, 얘가 2야, 그럼 얘도 2고, 이런 식의 이제 길이 표현들을 다 할 수 있다. 둘레에서 이제 성립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길이가 7이 되고, 요 길이가 6이 되고, 요 길이가 5가 되게 한번 잡아본 건데, 그때 처음에 그렸던 요거 수직에 의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다 같잖아. 반지름으로 다 똑같죠? 그러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넓이 S는 지금 현재 상황에선 이 전체 삼각형 ABC가 조각이 나 있어. 어떻게 조각이 나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삼각형, 보라색깔 빗금 친 삼각형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 노란 색깔로 빗금 친 삼각형 하나랑, 마지막으로 빨간 색깔로 빗금 친 삼각형으로 세 조각 나 있다고 볼 수 있어. 좀 덧칠을 해볼게요. 이렇게 빨간 색깔, 얘랑 그다음 노란 색깔 얘, 마지막 보라 색깔 얘. 이렇게 삼각형 세 조각으로 보고 있어. 빨강, 노랑, 보라.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전체 넓이겠죠? 전체 넓이를 이제 어떻게 다가갈 수 있냐면, 보라 색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7이잖아. 높이가 R이죠. 그 다음 노란 색깔 삼각형 봐봐. 밑변이 6이지? 높이가 R이에요. 빨간 색깔 삼각형도 밑변이 5죠? 높이가 R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면 얘를 둘레라서 사실은 여기를 C, 여기를 A, 원래 여기를 B 이렇게 해서 A가 마주보는 거, B가 마주보는 거, C가 마주보는 거 소문자로 다 쓰고, 넓이 공식이 뭐냐면 이 보라 색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곱하기 R, 노란 색깔 삼각형은 2분의 1 B 곱하기 R, 빨간색은 2분의 1 C 곱하기 R이 돼요. 얘네를 다 더한 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2분의 1 R, 2분의 1 R, 2분의 1 R 다 똑같이 있으니까 걔네를 묶어봤어. 그럼 A, B, C를 다 더한 게 된다는 거지. 요게 처음 등장하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 공식.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랑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쓸 수 있는 넓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R, R은 내저번의 반지름이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우리가 둘레라고 하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그래서 아까처럼 요 길이가 만약에 5, 요 길이가 7, 요 길이가 6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다면 넓이를 구하세요 이러면 2분의 1 내저번의 반지름이 1이고 곱하기 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면 돼요. 5, 6, 7. 그래서 5, 6, 7 다 더하면 18이 된단 말이지. 답이 9가 나온다는 거죠. 센티미터 있으면. 그리고 막 5 더하기 6 더하기 7 같은 거 할 때 센스 있게 가운데 있는 얘를 3번 더하면 됩니다. 6, 38. 그죠? 왜냐면 5랑 7은 6한테서 6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7에서 1 떼서 5 주면 6이잖아. 6, 6, 6.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수들을 더할 때는 가운데 거를 개수배 해주면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가운데 있는 거 5배. 얘가 평균이니까. 평균이 모두를 다 대신해 주는 거야. 3이 5개. 그죠? 3, 6, 10, 15. 슬퍼요. 이러지 좀 마. 좀 이런 계산은 좀 센스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3, 9, 10, 3, 9, 15. 얘는? 그렇죠? 6 커지고 6 커지니까. 얘 3배. 똑같이 해주면 되지. 자,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 둘레가 5, 5, 8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알고 싶대. 그리고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줬어. 그럼 방금 했던 요 공식 쓰면 되죠. 넓이가 S가 12일 때 걔는 2분의 1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5, 5, 8, 18이겠죠? 그래서 2, 9, 18이니까 R은 9분의 12 3분의 4가 되는 거지. 뭐 분수 나올 수도 있죠. 3분의 4cm. 밑에 7번 문제 보시면 삼각형의 내저번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이제 길이 나타나 있는 거 보시면 여기가 3인데 여기가 5래. 그리고 여기가 7이래요. 그때 B부터 C까지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3이 되고 여기가 5니까 여기도 5가 되고 그럼 여기는 4죠? 여기도 4가 되고 그래서 답이 9cm.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얘를 여러분 드럼통 아세요? 드럼통? 드럼통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너가 서 있는 거야. 이 드럼통을 왼팔 오른팔로 잡은 거야. 그러면 왼팔과 오른팔은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여기 이 밖에점에서 드럼통을 감싸 쥐는 왼쪽과 오른쪽은 길이가 똑같다. 어? 팔 길이가 다르다고요? 이런 느낌으로 기억해서 요 길이 같다 라고 써주면 되겠고 자 25쪽 5번 문제 자, 25쪽에 5번 문제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중간에 있는 I점은 넷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걔가 밑변 얘랑 평행하대요. 근데 우리가 평행이 나오면 뭐 하죠? 평행이다.
그러면 보통 동의각 억각 같다. 요걸 많이 쓰죠. 평행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굳이 평행입니다 라고 했으면 아무래도 동의각과 억각이 같다라는 사실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수학 문제는 아시다시피 되게 짧잖아. 문제가 짧은 편이잖아. 영어나 국어에 비해서. 딱 필요한 말만 해요. 그래서 평행이 나오면 동의각 억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뭐였죠? 수선. 원, 중심과 반지름. 약간 키워드를 좀 기억해 놓으면 해석이 좀 빠를 수 있다. 자, 그래서 동의각 억각이면은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자, 여기 각이 있으면 얘가 억각으로 여기로 가겠죠? 근데 우리 내심이 있으면 요 귀퉁이의 두 각은 항상 크기가 똑같았었어. 그러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 그죠? 한 번 더. 여기가 x면 엇각으로 여기가 x가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같다 했지. 내심에서. 그랬더니 여기가 또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 근데 여기 길이가 5cm고 여기 길이가 6cm라 했어. 그때 문제에서 D2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게 5니까 얘가 5고 얘가 6이니까 얘도 6이고 답이 10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살짝 바뀌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여기가 12에다가 여기가 15래. 그때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초록 색깔의 둘레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좀 전에 여기 빨간 색깔 길이 있지. 얘가 여길로 온다 했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라 색깔 길이가 여길로 온다 했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12랑 15에서 이 부분이 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오는 느낌? 그럼 12, 15에서 일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이 길이가 요 길이로 들어오고 요 길이도 요 길이로 들어오니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거랑 똑같겠네. 12 더하기 15. 그래서 27이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바로 밑에 문제가 그거예요. 6번. 삼각형 AD의 둘레의 길이 구하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2 더하기 10 하면 끝이에요. 요 길이가 여기로 싹, 요 길이가 여기로 싹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10이랑 15로 이 삼각형의 둘레를 감쌀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26쪽에 그래서 이제 우리 외심, 내심 두 가지 했고 거기에 이제 비교 정리해서 딱 개념 다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개념 정리되어 있는 그 부분은 좀 접어놓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쭉. 거기에 이제 오늘 배운 내용 다 들어가 있어. 거기 내용만 다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숙제 쓸게요. 개념편만 합시다. 오? 진짜 네. 갑자기 행정카드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